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들. 오늘은 제가 주제를 연령대별로 효율적으로 보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라는 타이틀을 갖고 오늘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담해보고 실제로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보시면은 보험을 많이 접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으신데요. 보험을 처음에 접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어떤 거 먼저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 내용을 보시면서 여기에 포커스 맞춰 가시면서 준비하시면은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저희들이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왜 준비해야 되냐 어떤 통계 자료를 좀 몇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치료비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총 발생되는 의료비에 대한 통계인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발생이 됩니다. 평균 수명까지 사는 시점이 해마다 다 다르지만은 보통 보시면은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생애 의료비가 한 1억 이상이 발생이 되더라. 거기에 그중에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절반 이상의 치료 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 금액은 남성은 한 5,100만 원 정도 되고 여성은 6,800 정도의 생애 의료비의 비용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또 다른 통계를 보시게 되면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시면은 유병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유병의 기간이 여성의 경우는 한 20년 정도 되는데 4년 전 2012년에는 3년 정도 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병을 갖고 살아가는 시간들도 길어진다. 여기에 또 연령별로 질병들의 원인을 또 찾아보시면은 젊은 분들하고 이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하고에 보면은 발생되는 질병의 빈도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 20대, 20, 30대 남성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뭐 위, 치액, 다리 손상, 디스크 이런 식으로 커다란 질병이기보다는 생활 질환에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고요. 50대부터 80대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는 질환들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방송을 보시면서 또는 보험을 준비하실 때 이 암이나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처럼 이런 중대질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험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50대부터 80대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 3대 질환, 암, 뇌, 심장질환이 거의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5위권 안에 이 세 가지 질환이 50대부터 80세까지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더라. 그 외에는 뭐 디스크도 있고 당뇨도 있고 뭐 혈압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질환에 대한 게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확인이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에 연령별로 사망 원인도 한번 통계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40대 이후는 부동의 1위가 암입니다. 이게 암이죠. 그 다음이 심장질환, 뇌질환 이런 질환들이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대 이하의 경우는 사실은 암이나 이런 질병들보다는 자살이나 교통사고, 그 다음에 기타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연령별로 사실 중요한 담보들이 달라질 수 있으세요. 그래서 40대 이하에는 상해 쪽에 관련된 담보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보험을 처음에 준비하고 만기를 90세, 100세까지 가능한데 뭐 40대 이하에는 상해 쪽 보험만 들어버리고 그 이후에 이 보험을 들어드느냐 이거는 너무 비용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으니 어찌되었건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보험을 들여다보는 것, 본인의 보험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할 사항들을 좀 몇 가지 제가 찝었습니다. 첫 번째, 잔존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을 확인하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보험을 가입한 지 예를 들어서 한 15년 정도 지났어요. 한 5년 정도만 더 불입하면 보험 더 이상 불입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보험 내용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문가를 만났지만 내용이 안 좋다. 그래도 절대 깨시면 안 돼요. 어떤 보험도 모두 전체가 나쁠 수는 없거든요. 일정 부분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는데 가성비를 따져서 그 조언을 드리는데 절대로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보험. 근데 한 3년, 4년만 내면은 보장은 90세까지, 80세까지 된다? 그러시면은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보험은 절대로 깨지 말고 유지하시는 것이 좀 유리하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택이나 요양 등의 우리 화재보험이나 간병보험, 장기간병보험 또는 뭐 치매보험 같은 것들 보시게 되면요. 불필요한 적립보험료가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보험,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더 확실하게 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내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라고 생각되시면 증권을 보셔가지고 적립보험료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도한 상해 보장엔 큰 의미가 없다.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이나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요 별도의 상해보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하는 일이 상해 위험도가 높다고 하면은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준비하시는 건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상해보험도 따로 가입하고 뭐도 따로 가입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다한 상해 보장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주요 특약에 집중을 하자. 이 이야기는 늘 저희들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중요한 담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내가 생각보다 골절 진단금은 한 10만 원 나오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 이 4가지 정도의 주의를 두시고서 한번 증권을 들여다보시고 점검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령별로 어떤 보험을 준비하면 좋은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세 이하. 우리 20세 이하 대부분이 태아보험으로 가입됐거나 어린이보험으로 지금 가입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실손보험과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중요합니다. 중대질환이라는 거는 암, 뇌, 심장 쪽이 되겠죠. 이게 가장 사망의 큰 요인을 차지하고 나이 먹어서 준비하기 어려운 보험이기 때문에 미리 어찌되었건 간에 중대질환에 대해서는 잘 실손보험과 중대질환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험을 20대 이하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에 가입한 어린이보험이나 태아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대부터 40대 사이에는 역시나 똑같습니다. 실손보험과 중대질환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거기에 수술비 특약을 좀 더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20대부터 40대 사이에 대부분의 남성이나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망보장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들 다음으로도 가장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도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 사망보험금 중에도 상해 사망이 있고 질병 사망이 있으니까 이런 걸 구분하지 않는 일반 사망보장을 준비하자. 그런데 이 일반 사망보험은 정기보험 또는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정기보험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의 사망보험금을 높게 책정하는데 대신에 보험료는 확 줄일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은 보험을 정기보험이라고 얘기하고요. 종신보험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나의 사망보장이 종신토록 유지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기보험보다는 종신보험이 보험료는 비싸요. 그래서 요즘에는 말씀드릴 때 종신보험을 준비하면서 추후에 환급금을 높일 수 있는 그 연금 전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망보장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는 사망보험금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더 이상 자녀가 성인이 돼서 나의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다라는 시점에 종신보험에 적립되어 있는 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과거의 보험들도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하실 수 있었는데 환급률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종신보험의 환급금을 좀 따져보셔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높은 부분을 연금 전환하는 게 좋다. 그리고 30세 이하의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성인이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50대부터 65세까지 한번 끊어봤습니다. 이분들도 실손보험하고 중대질환의 진단비는 여전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 연령에 대해서 실손보험과 중대질환은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수술비 플랜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조금 더 맞춰지는 게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을 필요로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정말 필요한 시점은 이 이후인데요. 이 이후에 만약에 간병이나 치매보험을 준비한다면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이 연령대 분들은 굳이 갱신형과 비갱신형 어떤 거든지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비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갱신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20년이나 또는 25년, 30년 갱신형이 있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 역시나 실손보험 가입은 안 되세요. 근데 기존에 있던 실손보험 전대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치매나 간병 또는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좀 같이 준비하자. 이럴 때는 중대질환의 진단비의 크기를 높이 가져가기보다는요. 기본적으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진단비를 가져가고 치매나 간병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시나 50대 이후의 분들은 갱신형을 좀 선택하시고 여기에 수술비 플랜으로 혹시 중대질환의 비용이 비싸다고 하시면은 이 진단비 말고 수술비 플랜으로 대체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실손보험하고 중대질환이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 기타 상해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 준비되어 있는 보험으로 충분히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하는 것들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는데요. 별도의 운전자 보험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 준비되어 있는 이 진단금에다가 운전자 특약도 같이 부과하실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연령별로 이 질환 가입해야 될 보험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언급한 것들이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고 어떤 걸 먼저 알고 가입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손보험에 대한 팁입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실손보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손보험은 크게 입원 치료, 통원 치료, 처방조제비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상해가 됐건 질병이 됐건 이 세 가지 안에서 보험금이 받을 수 있는데 입원했을 때는 나의 한도가 연으로 따지겠죠. 1년 동안 입원할지 하루로 입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도가 5천만 원이고 거기에 90%, 80%를 준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 썼다 1년 동안 그렇다고 하면 면책기간이라는 90일이 존재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다 썼다 한 질병에 대해서 그러면 90일이 지나야지 다시 5천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통원치료의 경우는 갔다 오는 거니까요. 하루로 따져요. 일의 한도가 25만 원인데 25만 원을 다 주느냐? 다 주는 게 아니고 본인 부담금이 10,000원, 15,000원, 2만 원이 있다. 그리고 180일 기준을 주는데 이 10,000원, 15,000원, 2만 원 중에도 또는 이런 조건들을 붙여가지고 공제 금액을 빼고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처방조제비 같은 경우도 갔다서 오는 거니까요. 하루를 기준으로 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이 8,000원이 있다. 또는 90% 비급여, 8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제금을 빼고 준다. 여기에 이제 실손보험이 비급여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치료, MRI나 MRA에 대해서는 이 통원이나 입원이나 처방에 해당되지 않고 별도로 한도를 가져간다. 그래서 이 치료들은 별도로 내가 비용을 청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실손보험의 내용은 많이 아실 수 있는데 요 내용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 갱신이에요. 현재는 1년 갱신이라는 거 1년 동안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무조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갱신인데 이 갱신의 기간이 15년 동안은 이 혜택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나면은 처음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내가 지금 1년마다 갱신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걸 100세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고 가입한 시점부터 15년 동안은 현재의 조건이고 15년이 지나면은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착한 실손 변경 신중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기존에 좋은 실손보험 갖고 계셨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간혹 저희 쪽에 문의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착한 실손보험으로 변경하면 어떠느냐. 그런데 주변의 분들이 착한 실손보험이 싸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실손보험이 물론 기존의 좋은 보장하고 실손보험보다는 조금 더 저렴할 수는 있지만 내가 착한 실손으로 바꾸게 되면 혜택이 바뀌게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착한 실손이라고 얘기하는 현재 실손으로 전환하는 거는 좀 더 신중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변경하는 게 좋다. 다음은 중대질환에 대한 팁입니다. 먼저 중대질환 중에 암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암은 이 구분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암이라는 게 모두가 암이 아니고요. 일반암이라는 구분을 짓는 암도 있고요. 유사암도 있고 소외암도 있고 이렇게 일반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암보험이다. 그렇다면은 요거